전 감자이고요. 오늘은 챗 GPT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나만 답변이 이상한가? 왜 나만 답변이 구린가?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10가지 사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질문 자체가 이상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좋아? 바이든이 좋아? 이런 걸 질문하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인종차별, 성차별 등등등등 사회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챗GPT가 답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니 왜 답변이 구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GPT 3.5가 아니라 GPT-4를 쓰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다양한 프롬프트를 넣었는데 답변이 구리네? 라고 한다면 나는 GPT-4를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GPT-4는 한 달에 $20를 내야 되니 검색 엔진에서 written, 발음이 어려운데요. written 한번 들어가서 질문을 할 때 여기 GPT 3.5를 GPT-4로 바꾸고 그리고 질문을 해보고 대략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GPT-4를 구매해서 쓰셔도 됩니다. 참고로 written에서 GPT-4를 통해서 나오는 답변보다 챗 GPT에서 GPT-4를 통해서 나오는 답변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3.5 써보고 야 답변 너무 구린데 written에서 GPT-4로 대략 간 보고 괜찮은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한 달에 $20 내고 GPT-4를 쓰셔도 하나도 안 아깝다. 다음으로 GPT-4를 못 쓰는 사람은 자꾸 여기에 최신 정보를 묻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의 지난주 주요 경제 뉴스를 알려줘 라고 GPT-4에 물어보면 얘는 2022년까지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질문에 2022년 이후에 데이터를 묻는 경우는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챗GPT 자체는 못하지만 브라우징 기능이라고 있어요. 브라우즈 위드 빙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서는 동일하게 질문을 물어보면 챗GPT가 답하는 게 아니라 빙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에 가서 검색을 하고 검색하다 보니 로이터에서 정보를 찾는 게 좋겠구나 라고 로이터에서 정보를 찾고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끝났고 이제 답을 해줄게 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특이사항은 여기 숫자가 있죠. 1, 2, 3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출처입니다. 요 출처에서 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진짜인지 알 수 있고 다만 브라우징 기능이 처음에 나왔다가 잠시 중단됐다가 다시 나왔어요. 왜냐 하니까 얘가 사이트에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정보를 긁어 오니까 이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 자꾸 브라우징 기능을 막게 되고 챗 GPT 입장에서도 정보를 긁어 오는데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브라우징 기능이 출시됐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왔을 때 이때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있고요. 특히나 한국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안 긁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정보는 요 브라우징 기능을 쓰면 되긴 하지만 성능이 그냥 괜찮다 요런 정도지 우와 요런 정도는 아니다. 자 다음으로 챗GPT를 잘 못 쓰는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곳에 막 말도 안 되게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챗GPT는 기본적으로 추측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챗GPT한테 뭔가 계산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 표의 내용과 저 표의 내용을 합쳐줘. 이 표의 내용과 저 표의 내용의 평균을 구해줘.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챗GPT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되지만 챗GPT 자체는 안 되지만 어드밴스드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 클릭을 해서 앞의 식과 동일한 계산식을 입력을 하면 요건 챗GPT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언어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렇게 답이 나오는데 요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11559512 근데 답은 다르죠. 1156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약간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챗GPT한테 그냥 계산을 물어보면 안 되고 만약에 물어볼 거면 어드밴스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사용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영어만 고집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단 영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GPT 3.5가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영어에 비해서 워낙 낮았기 때문에 한글 입력하려면 GPT 3.5에 그냥 한글 넣는 것보다
것보다는 디플과 같은 번역기에 한글을 넣고 영어로 번역해서 이를 다시 챗 GPT에 넣어야 되고, 답이 나오면 이를 복사해서 다시 디플에 넣고, 예를 들면 GPT 3.5에서 한글로 사슴벌레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해줘 요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얘를 디플과 같은 번역 사이트에 이렇게 번역하고 얘를 복사해서 다시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답변이 나오면 이를 복사해서 다시 디플에 넣어서 이렇게 쓰는 요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거나, 혹은 프롬프트 진이라고 하는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GPT-4를 쓰신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GPT-4는 기본적으로 한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영어가 더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 감자나라 AI 홈페이지에 수많은 프롬프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프롬프트들이 모두 한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로 질문을 해도 좋은 답변을 내거든요. 그래서 GPT-4를 쓰시면 굳이 한글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나는 꼭 영어를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PT-4 상태에서 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한글 영어 자동 번역이라고 입력을 하면 요 프롬프트가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해서 드래그 한 다음에 GPT-4 상태에서 그냥 붙여 넣게 되면은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렇게 한글로 질문을 하면 지가 알아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한글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정리하면 GPT 3.5는 확실히 영어를 쓰는 게 좋은 답변이 나오지만 GPT-4를 쓴다면 굳이 영어를 고집할 필요 없다. 한글도 답변이 잘 나온다. 다음으로 챗 GPT를 잘못 쓰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질문을 한 번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사슴벌레 관련돼서 레포트를 작성해줘 라고 입력을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답변이 나는데 요걸 그냥 쓰시거나, 혹은 요걸 보고 야 답변이 구려 못 쓰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러면 안 돼요. 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맞춰가는 거죠. 예를 들면 위의 내용을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요렇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바뀌어지고요. 바뀌는 과정에서 내용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을 더 길게 작성해 달라고 하면 내용을 더 길게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더 길게 작성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작성해 주는데 뭐가 폭력적인 내용이 있다고 요렇게 해서 질문을 한번 하고 그 질문을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요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답에 찾아가는 겁니다. 질문하고 바로 답변 나오고 이거 답변이 마음에 들어 이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챗GPT는 한번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공식에 얽매이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챗GPT에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는가 요거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좋은 답변이 나오는가, 예를 들면 역할을 부여할 때 너는 지금부터 디지털 마케터로서 행동해줘, 너는 디지털 마케터로서 나를 도와줘, 나는 디지털 마케터로서 너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 요렇게 여러가지 형태로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뭐가 정답이냐? 없습니다. 그냥 챗 GPT한테 적당히 내가 원하는 목표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 잘 알아먹어요. 심지어는 오타가 나도 대충 문맥상 오타를 이해하고 수정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공식은 없다.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문장으로 잘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되느냐 라는 고민들보다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챗 GPT를 잘 못 쓰는 사람은 하나의 채팅창의 모든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으냐? 하나의 주제에 하나의 채팅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팅창에서 질문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을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채팅방은 지금 사슴벌레 레포트 관련돼서 쓰고 있잖아요. 이어서 여행 일정을 잡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주제가 달라지니까 새로운 채팅방을 열고 그리고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가 달라지면 무조건 채팅방을 새로 만들어라. 이 채팅방 개수 제한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질문, 새로운 채팅방, 새로운 주제, 새로운 채팅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게 가장 위험한 사람인데요. 챗 GPT를
무조건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네이버 SEO와 구글 SEO의 차이점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또 네이버랑 구글 쪽에 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라 요런 데 좀 지식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별로 오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광고 차이는 뭐야? 라고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데, 네이버도 광고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네이버 이외에도 광고가 노출이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얘가 빠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류나 혹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노출되는 확률이 줄어들겠지만 얘는 폭탄처럼 언제든지 어떤 글에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가 보고 팩트 체크해야 되는 것이 어렵지만 또 우리의 임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챗GPT를 잘 못 쓰는 사람들, 이상한 질문만 하는 사람, 3.5를 사용하고 답변이 불만인 사람들, 최신 정보를 물어보는 사람들, 계산을 하려는 사람들, 질문이 추상적인 사람들, 영어만 고집하는 사람들, 한 번만 질문을 하는 사람들, 공식에 얽매이는 사람들, 하나의 채팅창에서 계속 질문 답변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조건 믿는 사람들, 요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